네, 2022년 1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운동권, 특히 그중에 주사파들은 목적을 위해서 과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 학생 때도 붙잡히면은 뭐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나와서는 고문을 받았다,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뒤집었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빨리 나와갖고 새롭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라. 그냥 뭐든지 다 해라. 그게 그들의 주류였습니다. 과거에 순수 NL 말고 PD계열 친구들은 막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랬는데 주사파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NL이 다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민중혁명 같은 목표가 있으면 중간 과정은 뭔 짓을 해도 막 되는 거죠. PD계열은 그래도 중간 과정을 원칙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NL로 오게 되면서 막 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6.25 때 보게 되면 초기에는 내려와서는 상당히 인민민주주의 요소대로 인민을 위한 거 했지만 나중에 패할 때는요 막 약탈을 해갔습니다. 지금 우리 좌파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새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적법한 과정과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네요. 신현영 의원하고 최광욱 두 사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신영현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각 병원에서 닥터카 긴급 출동하는 차들, 앰뷸런스는 아니지만 긴급히 가는 차들이 갈 때 자기도 이 명지병원 차를 빨리 가야 되는 차를 강북 강변 따라 내려오다가 바로 현장 이태원 가면 되는데 서울 시내 들어와서 자기하고 자기 남편 태워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니까 이미 뭐 다 끝나서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남편 보고 자기를 찍으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광고했어요. 네. 이거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어린이 안고 찍은 거를 뭐 빈곤 포노로 그랬는데 이거는 재난 포르노죠. 네. 그런데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무슨 뭐 사건 나가면 신고할 때 119 하잖아요. 그것처럼 각 병원을 막 동원할 때 하는 그런 핵심 센터입니다. 거기에 신 의원이 전화를 해서 명지병원 응급센터 전화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이 각 병원의 응급센터 전화는 뭐 비밀까지는 아닌데 아무나 막 전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거기서 주로 콜을 하는 건데 의사니까 이 양반이 알죠. 그 국회의원이 전화하니까 뭐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본인이 글로 전화해서 나 태우고 가라. 그러면 의사로서 활동을 하든지 가서 한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니까 거기 복지부 장관 자기 차는 없으니까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빠져나간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의료기관도 이태원에 출동하냐, 명지병원 닥터카죠. 디맷도 출동하느냐 물었고 담당자가 그럴 것 같다 하니까 명지병원의 재난 핫라인 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그러고서 변화번호를 알려주니까 0시 35분. 그러니까 중앙의료센터는 0시 33분에 명지병원도 출동 준비하세요 해서 지시가 내려갔는데 바로 그 직후 신 의원은 전화해서 나를 태우고 가세요. 그래 놓고 막 야단쳤어요. 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어쩌고저쩌고. 골든타임 놓쳐버리게 한 건 본인이구만. 또 하나 최광욱 의원. 참 이 친구는 하여간 옛날 군 문제 갖고도 참 세상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더니만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은 무리라 그래서 별도로 이동재 채널A 사건 뽑아냈는데 최광욱 씨가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동재 기자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신라젠 대주주죠.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라고 했다며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개혁 이게 뭐냐 쿠데타라고 썼었습니다.
야,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를 만나러 감옥에 있던 교도소에 있던 이철 씨를 만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가 신라젠 주주들 앞에서 투자하라고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보건복지부 장관 지낸 유시민 씨가 신라젠에 홍보를 했다? 그러면 둘 관계가 기자는 의심에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마가 낀 거죠. 마가 껴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동재 기자가 이런 압박을 넣었다는 식으로 조작을 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사실을 알려서 이동재 기자는 동아 채널에서 해직이 되고 재판을 치르고 또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과 친하다 한동훈까지 뭐 기소가 됐다가 기소가 되려고 하다 결국은 저쪽은 불기소 처분 이건 무죄로 나오고 그래서 그때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짜고 검언 유착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걸 KBS가 받고 특히 MBC가 받아서 썼었지. 참 MBC 이 엉터리 기사 많습니다. 또 KBS도 한번 받아서 썼었죠. 아직도 그 사람들 오보를 낸 사람들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해직이 됐고 이젠 제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한테도 통화가 안 되던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 건에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2억 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2억까지는 인정 안 했지만 300만 원 손해배상 해라라고 하면서 최강욱 씨가 페이스북에 썼던 이 내용은 허위다라는 거를 당신의 페이스북에 써서 7일 동안 게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강욱. 참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씨를 능가하는 그거다리예요.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 한동훈 장관한테 한번 당했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갑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지 김의겸이도 있고 이게 하여간 그 80년대 이후 운동권 그 이전 운동권들은 좀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밀어붙였고 그다음 잡히면 말 안 하고 뭐 끝까지 조직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주사파가 다수가 되면서부터는 잡히면은 그냥 다 인정하고 인정하면 빨리 풀려주니까 풀려나오고 또 적당히 거짓말 풀려나오고 그다음에 나와선 고문 받았다 뭐 했다고 하면서 또 뒤집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합니다. 자기네 목적한 걸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왜 우리 한민당에서 시작된 보수당이 이 좌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자들의 숙주가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 언제부터 좌파들에 이렇게 점령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현영과 최강욱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